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오늘도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가지고 오신 섹터가 바로 ESS 그리고 구리였는데 먼저 AS부터 들어볼까요? 네, ESS 섹터들 움직임 좋았습니다. 어제 테슬라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모처럼 5% 상승이 나왔고요. 그거 외에도 또 G2 파워라는 종목이 장중 8%까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SK 이터닉스도 장중 11%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구리 관련주 쪽에서 제가 어저께 투자 의견을 스탑에서 고루 의견을 바꿨던 대원전선이 장중 22%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SS 관련해서 중장기 성장 섹터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또 일정 수준의 비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들어봤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미중 갈등 우려 완화가 좀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마 초반에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제 우리 시장이 오후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왔던 건 이미 어저께 미국의 선물에서 강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밤까지는 미국장이 강할 것 같다는 것들이 일부 선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1시간 정도 내까지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아마 또 미국의 선물이라든가 또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 좀 다소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분위기 좋을 때 조금 줄이셨다가 오후에 다시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자율주행 가지고 오셨네요. 네, 모처럼 자율주행 이슈를 좀 가져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틀 동안 거의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예, 가장 큰 원인은 머스크가 5월 달 이후에는 좀 복귀를 해가지고 테슬라에 많이 좀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를 한 것도 있었고요. 로보택시 얘기를 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주요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월 달부터는 텍사스에서 완전 자율차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웨이모라고 하는 구글 자동차가 현재 시장을 좀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테슬라가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미래 자율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은 자기네가 차지할 거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업체들도요. 현재 라이다라고 하는 자율주행에 들어간 핵심 부품을 굉장히 싸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거의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2032년 정도 되면 약 200조 정도 시장이 될 거라는 자율주행차 시장 우리나라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론티어입니다. 에이다스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율주행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OS랩입니다. 라이다라고 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이게 테슬라에선 쓰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소외됐던 섹터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저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오늘 관심도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슈어소프트인데요. 현대 기아차 그룹과 오랫동안 SDV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을 하는 회사인데 현대차가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지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술 개발에 계속 공을 들이니만큼 관련주로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퓨런티어, 슈어소프트테크, SOS랩까지 모두 고의견을 주셨는데요. 간밤 테슬라 AI 공식 계정을 보니까 로보택시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예고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만큼 자율주행 기대감 계속 살아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섹터도 열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CXL을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CXL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실 것 같은데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영어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HBM의 다음 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HBM에 사활을 걸고 이걸 통해서도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게 HBM이 워낙 비싸고 고가다 보니까 이것들을 대체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HBM의 후발주자인 삼성 입장에서는 이걸 뛰어넘는 다른 대체안을 찾고자 CXL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CXL은 뭐 GPU라든가 HBM의 고가 사양 없이도 CPU만의 연결을 통해서도 무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HBM의 다음 주자로서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6기가짜리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삼성은 128기가짜리 이미 승인을 받았고 256기가짜리 승인 절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 HBM을 대신하는 CXL의 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2028년 정도 되면 약 22조 시장에 형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CXL주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오셈입니다. 세계 최초로 CXL 메모리 검사 장비를 1.0, 2.0 버전 개발한 회사고요. 관련해서 오늘 좋은 흐름 기대합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역시 CXL과 관련된 메인보드 인터페이스 6.0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CXL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변동성이 큽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킨스 전자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이 2배 늘어난 1,200억 정도 예상할 정도로 오늘 올해 성장성이 크게 기대되는 회사로 CXL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오킨스 전자까지 모두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략주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오늘의 전략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좀 조명과 관심을 크게 받을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분기 D램 점유율이 발표가 최근에 됐었는데 사상 최초로 삼성을 앞질러서 36% 정도 차지할 정도로 1등의 기염을 토한 바가 있고요. 오늘 아마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17조 정도의 영업이익 6조 5천억 정도의 상황이 나옵니다만 지난번 삼성전자 실적이 영업이익 5조 1천억을 예상했다가 6조 6천억이 나왔죠. 그 정도만큼의 어떤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예상외 실적으로 7조 후반대 내지는 8조까지 찍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올해 만들 걸로 예상돼 있는 HBM은 이미 다 판매가 됐고 내년도 물량까지도 상반기 내 판매 완료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목표가 22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만 9천 원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전략주 SK 하이닉스 투자 의견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김동교의 수익 플러스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